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오늘 보도를 보면 이 다스의 비자금 문건이 사실로 확인됐다. 그래서 내부 자료를 보면 금액과 계좌가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도가요? 네, 조금 전에 보도가 나갔는데, 그러면 내일 국감에서 여기에 관한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세청장님 내일 안 나오시는데 이 내부 자료가 계좌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자금이거든요. 비자금이면 차명 계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밤새 확인을 하셔가지고 요거 답변 주시고요. 이게 의원님 아까 네. 그 여기에소득 문제는 저희가 아니 여기에소득 예, 문제하고 이것도 다른 거예요? 네. 다스 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국세청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내일까지 가능할지 하여튼 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하고 범위 내에서 좀 그다음에 이제 해주세요. 부족한 건 또 예. 우리 국세청 협의를 해가지고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보면 특위를 구성해서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시티 신규 조성한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지금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당정협의 때도 얘기하고 뭐 부총리께도 얘기하고 여러 군데 얘기했습니다. 이게 특위가 필요하다. 이 스마트 시티와 도시재생 이 두 가지 축을 한꺼번에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신규 조성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거하고 도시재생, 그러니까 구도시를 다시 복원시키겠다는 두 가지 틀이 있는데, 보통 도시라는 것이 형성되려면 한 2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세종시 사례를 그렇죠. 보더라도. 예. 그러면 이게 거버넌스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위원회, 지금 당장 정부 부처만 보더라도 기재부 들어가야죠. 국토해양부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들어가야죠. 미래과학부 들어가야죠. 중소벤처부 들어가야죠. 산자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전문가 그룹, 민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민간이, 이러한 완벽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발표를 보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별도의 특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스마트 시티에 치중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는 뜻인데, 스마트 시티라는 게 신기루를 만드는 신도시의 개념도 중요한 하나의 프로젝트로 할 수는 있는 겁니다. 20년, 30년 프로젝트로. 그런데 지금 선진국에서 성공한 스마트 시티를 보면 이게 대부분 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점검이 좀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시티와 도시재생. 근데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립에 있어서 너무 생활도시재생 쪽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 개념 정립이 좀 상당히 늦었고요.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20년 늦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버블이 꺼지자마자 1990년대 후반에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이 도시재생위원회를 민간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과 관이 50대 50으로 같이 해가지고 이걸로 지금 성공해서 경제성장을 이걸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내일, 부총리께서 요거 좀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정착될 때 제대로 안착이 돼야 하니까, 여기에 대한 좀, 답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김종민 의원이 이제 최저임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질문하려는 걸 거의 다 했어요. 제가 참여정부 때 EITC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수정당에서 이걸 굉장히 반대했었죠. 저는 이게 근로자금제도로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 최저임금을 그 완만한 상승세로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올해 좀 지나치게 약간 그 임금 상승률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에도 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왜 고민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를 보면 이 근로장려분과 EITC 이 부분으로 접근해서 거의 대부분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이것을 좀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김정민 뭐 다른 건 뭐 잘 알겠고요. 그 EITC 관련해서 우리 저 김정민 의원님하고 우리 방선희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공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 최저임금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사실은 EITC를 지원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점은 그 EITC 제도가 이제 정착이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전달 체계라든지 데서 이제 좀 안정성 문제라든지 근데 이제 그 결정적인 단점은 EITC는 이제 사후에 이제 주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여러 이제 면세점 이하의 뭐 이런 자영업자 이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어쨌든 아까 김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가 앞으로 그 최저임금의 지원에 대한 그 소프트 랜딩 측면에서 저희가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그 측면에서 좀 검토를 저희가 쭉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같이 의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보면 특위를 구성해서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시티 신규 조성한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지금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당정협의 때도 얘기하고 뭐 부총리께도 얘기하고 여러 군데 얘기했습니다. 이게 특위가 필요하다. 이 스마트 시티와 도시 재생 이 두 가지 축을 한꺼번에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신규 조성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거하고 도시재생, 그러니까 구도시를 다시 복원시키겠다는 두 가지 틀이 있는데 보통 도시라는 것이 형성되려면 한 2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세종시 사례를 그렇죠. 보더라도. 예. 그러면 이게 거버넌스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위원회, 지금 당장 정부 부처만 보더라도 기재부 들어가야죠. 국토해양부 들어가 정리 좀 해주셨으면 네네,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김종민 의원이 이제 그 최저임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질문하려는 걸 거의 다 했어요. 제가 참여정부 때 EITC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수정당에서 이걸 굉장히 반대했었죠. 저는 이게 근로장려금 제도로 최저임금을 가져가야 이게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 최저임금을 그 완만한 상승세로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올해 좀 지나치게 약간 임금 상승률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에도 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왜 고민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를 보면 이 근로장려분과 EITC 이 부분으로 접근해서 거의 대부분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이것을 좀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 뭐 다른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오늘 보도를 보면 이 다스의 비자금 문건이 사실로 확인됐다. 그래서 내부 자료를 보면 금액과 계좌가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도가요? 네. 조금 전에 보도가 나갔는데 그러면 내일 국감에서 여기에 관한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세청장님 내일 안 나오시는데 이 내부 자료가 계좌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자금이거든요. 비자금이면 차명 계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밤새 확인을 하셔가지고 요거 답변 주시고요. 이게 의원님 아까 네.
아까 그 여기에 소득 문제는 이제 저희가 아니 역외소득 봤는데, 예, 문제하고 그 이것도 다스 다른 거예요? 네. 다스 문제는 그 저희 직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국세청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내일까지 가능할지 하여튼 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하고 범위 내에서 예, 좀 그다음에 이제 해주세요. 부족한 건 또 예. 우리 국세청 협의를 해가지고 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그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들어가야죠. 미래과학부 들어가야죠. 중소벤처부 들어가야죠. 산자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전문가 그룹 민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그 민간이 이러한 그 거버넌스를 완벽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발표를 보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별도의 특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스마트 시티에 치중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는 뜻인데 스마트 시티라는 게 신기루를 만드는 신도시의 개념도 중요한 하나의 뭐 프로젝트로 할 수는 있는 겁니다. 뭐 20년, 30년 프로젝트로. 그런데 지금 선진국에서 성공한 스마트 시티를 보면 이게 대부분 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점검이 좀 왜냐하면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시티와 도시재생. 근데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립에 있어서 너무 생활도시재생 쪽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 개념 정립이 좀 상당히 늦었고요.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20년 늦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그 버블이 꺼지자마자 1990년대 후반에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이 도시재생위원회를 민간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과 그 관이 50대 50으로 같이 해가지고 이걸로 지금 성공해서 경제성장을 이걸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내일, 부총리께서 요거 좀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정착될 때 제대로 안착이 돼야 하니까, 여기에 대한 좀, 답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뭐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 좀